자, 2020년 8월 27일 중수들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화제약, 그리고 웹젠, 그다음 텔콘, RF제약, 그리고 제로투 세븐, 세븐 이렇게 네 종목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가지고 차트 분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화제약부터 볼게요. 자, 최근 들어 그나마 이렇게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건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코로나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언제 거래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막 줄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언제 거래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코로나 쪽 관련된 종목인 것 같다. 왜?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기준인 거죠. 얘가 뭐 치료제인지 백신인지 진단인지까지는 저는 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뭐 이 회사 제가 계속 주주로 남아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차트가 먹을만 하면 먹고 빠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털고 나가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기준으로 봐도 되는 부분인 건데 어찌됐든 지금의 차트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기존에 보면 일단 월봉으로 볼게요. 자, 월봉상에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한 거죠. 주가를 기존에 강한 상승을 한번 내놓고 눌렀다가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친 거죠. 요런 자리에서 박스권 매수 매도가 많았던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주가가 한번 하락했어요. 결국에는 레벨 다운이 된 거죠. 그러면서 뭐 또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여기서 위아래 매수 매도가 나왔다가 강한 음봉으로 밀려버리니까 한 단계 내려 앉았고 이 자리 기준으로 위에 올라온 만큼 한번 내려 앉은 거고 그런 자리에서 변곡이 나오면서 다시 한 차례 올라오지만 요런 매수 매도가 많이 나왔던 박스권 하단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강하게 떨어졌던 이 장대 음봉은 뭐가 된다? 항상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맞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뭐가 됐어요? 레벨 다운이 됐죠. 기존에 이 고점을 한번 만들었던 자리대까지 내려앉았던 그런 그림이 되면서 이렇게 또 하나의 뭐가 돼? 박스권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하락을 틈틈이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뭐 올라오고 그리고 다시 내려앉아서 또 한 차례 이렇게 원을 돌릴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 보면 여기 딱 잘라갖고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 빠졌고 요만큼 올랐고 그럼 여기서 또 여기 빠졌고 요만큼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패턴상으로 본다면 이 패턴을 넘어선다면 뭐다? 추세가 바뀌어서 다시 한 차례 날라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려온 만큼 내려왔으니까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죠?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19,000원에서 20,000원이에요. 얘는. 아이고. 리님 어서오세요. 20,000원 정도. 25,500원? 여기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네요. 21,500원 정도도 될 수도 있겠네요. 오버슈팅이 나오면 21,500원까지.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에까지 시세 분출을 하고 밀릴 확률이 높아요. 얘는 저는 일단 기준 그렇게 봐요. 왜냐면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다시 됐네요. 왜냐면 요런 자리는 하나의 매물이거든요. 그죠? 요 자리에서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진 1년 반 이상을 요 자리에서 횡보를 했어요. 박스를 치고 중간값 잡고 요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떨어졌다면 여기 올라올 때 단숨에 뚫고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한 강한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없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없다라는 기준.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맞고 무조건 다시 또 내려앉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월봉상의 기준을 보면요, 타이밍님 어서오세요. 월봉상의 기준을 보면 딱 보세요.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온 날이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빵 하고 들어오자 한번. 그죠? 빵 하고 들어오고 나서 한 차례 눌러놓고 특별하게 이 빵 하고 들어온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요. 그죠?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빵 하고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예요? 주가를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후로 빵 하고 들어온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빵 하고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올랐다가 한 차례 눌릴 수는 있지만 이 빵 하고 들어온 자리가 어느 정도 거래량만 유지가 된다면 이제부터가 뭐다?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길게 보고 갈 때. 이해되세요? 길게 보고 갈 때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어찌됐든 큰 하락 추세는 아직 뭐 돌리지 못했다. 돌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바닥에서부터 추세를 돌리고 있는 관점이다.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월봉상의 이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스윙 관점으로 가능은 하다. 대신 내가 목표가를 여길 잡았다고 해서 여기까지 매수 매도 없이 계속 끌고 가는 건 비추다. 중간중간 털어가면서 다시 한 차례 눌리면 거기서 잡고 끌고 가고 그런 기준이 낮다. 우리도 외국인 같은 매매를 해야 되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돈 번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한번 사갖고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것보다, 그죠? 외국인들처럼 요런 자리에서 사고 요런 자리에서 팔고 요런 자리에서 사고 요런 자리에서 팔고, 뭐 그거는 뭐 실력이겠지만 어떻게 딱 그 자리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냐. 근데 뭐 보다 보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진다라는 기준인 거고, 일봉상에 보더라도 얘는 지금 장기평선 위에서 밑으로 꽂는 자리예요. 그죠? 위에서 꽂는 자리인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쳐맞고 밀린 거죠. 그죠? 쳐맞고 밀렸는데 이 자리를 뭘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강한 거래량으로 장대 양봉으로 밀어서 올려놔 버리니까 분명히 이 자리가 다시 깨지긴 했지만 그 자리를 또 한 번 쉽게 뜬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뭐 이격도가 뭐한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적으로 여기에 악당이 있어. 이게 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악당한테 달려들어요. 내가 얘한테 아구지를 때리려고 주먹을 들고 달려들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도중에 얘는 방어를 해요. 저 새끼 달려오네? 막아야지. 달려오네? 막아야지. 달려오네? 막아야지. 달려오네? 막아야지. 너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손을 딱 잡기 전에 이미 이제 주먹이 나간 거지, 나는. 이게 맞고 쓰러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격도를 줄여놓고 이제 뭐에 정배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얘가 여기서 빵 하고 날라서 막 2만원, 3만원, 5만원 막 그렇게 못 간다라는 거죠. 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만들고 있는 자리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자리,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올려놓고 다시 눌렀을 때 어디? 15,000원 부근, 요런 자리에서 이 장기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이평선이 올라왔을 때가 아까 그 월봉상에 봤던 두 번째 박스권을 돌파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차트를 보고 기준 잡아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런 자리까지 먹고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한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계단으로. 그러면 올라오면서 요 자리 하나 먹었고,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어디? 요 자리 하나 먹었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요 자리 먹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쫙 올라오면서 이 자리까지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 때문에 이제서야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 남아있는 거죠.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19,000원에서 2만원.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차트는. 그죠? 정말 뭐 좀 뉴스가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아까 21,000 얼마까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야? 요런 자리인가 되는 거죠. 어디? 기존에 여기 2만원대 자리 말고 그 위에서 저점 잡았던 요런 자리. 그 자리가 어디야? 21,500원 정도 되겠죠 뭐. 21,0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요런 자리. 그죠?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면 한 19,000원, 18,000원에 19,000원 정도 되면 물량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한 차례 눌렸을 때 잡아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기존에 중장기로도 추천드렸던 이런 서린바이오나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그죠? 뭐 무턱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았죠. 내려오잖아요 한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런 데서 털고 밑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눌릴 거예요. 그때 잡아봐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얘는.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도 이제 이평이 밑으로 깔리면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인 거죠. 아직 뭐 저기 대화제약이 요런 그림인 건데, 실제적으로 한번 눌렸다가 올라오는 요런 자리가 된 거죠. 그죠? 대화제약 볼까요 다시? 나갔다가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라오는 동구바이오 제약을 보면 여기도 여기서 한번 찍고 올라왔다가 다시 눌렀다가 올라오는 자리, 그리고 나서 슈팅 한번 내놓고 다시 한번 눌러준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대화제약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또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얘는 시장에서 막 엄청나게 관심받는 종목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웹젠. 자, 웹젠 게임 관련주죠. 또 중국 쪽에 중국 무슨 회사? 게임 회사랑 뭐 지분 연결이 돼 있고, 이 웹젠이 만든 게임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그 매출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한알령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확실하게 뭐 재택근무가 지금 뛰는 것처럼 게임 관련주들, 홈쇼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핸드폰으로 뭐 결제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이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매출이 성장할 거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웹제인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부터 좋다 저희 회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도 하나인데, 그런 자리가 왔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얘는 이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쫙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봉이 3개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요 자리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이거든요. 하나, 둘, 그러면 여기 한 번이 더 남았다라는 기준이 되겠죠. 그죠? 기존에 꾸준하게 하락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하락했던 자리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 기준인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라온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가 슈팅이 요렇게 나온 자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될 자리라는 걸 느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캔들의 길이를 본다 그러죠.
자, 상승했던 폭, 그 다음에 상승했던 폭. 폭은 여기보다 여기가 늘었어요. 그럼 긍정적. 자, 그 다음에 하락폭 요만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락폭 요만큼. 하락의 폭은 여기보다 여기가 늘었다라는 거죠. 훨씬. 즉 매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두 번이 나왔으니까 마지막 한 번이 올라올 때 요 캔들보다 요 상승폭보다 강하게 나올 거냐가 1차적인 거고 1차적 1차적으로 이것보다 이게 강하게 나와야 이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것보다 적게 나오면서 하락을 할 때 요것보다 길게 또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추세가 끝났다. 잘해야 위아래 행 볼 거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앉겠구나 라는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월봉으로 다시 보더라도 많이 올라오긴 한 종목이에요. 그래도 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어제 샀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뭐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서 분할로 매수를 하고, 저는 중장기 투자나 긴 스윙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 먹고 나오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얘는 그냥 요 자리만 있고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없었다면, 이렇게만 있었다면 여기서 굳이 투자 안 했을 거예요. 저라면 여기서 굳이 투자 안 했을 거예요. 굳이 투자를 안 했을 건데 기존에 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전고점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전고점.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았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남았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도 이 처음에 이거 이제 제껴두고 처음에 상승했던 이 자리에 대해서 아직 고점 갱신을 못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추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니까 맞고 떨어졌나 보구나. 이제 밑으로 하락하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맞고 떨어진 그림이니까. 그럼 여기서 또 중간값을 하나 그어보면 요런 그림이 나오죠. 그죠? 아직 이틀이란 거래일이 남았지만 아직 이 추세 밑으로 하락시키진 않았다는 거. 뭘? 몸통을 내려는 갔다 왔지만 다시 끌어올려 놨다라는 거죠. 그럼 내일이나 모레 중에 슈팅만 살포시만 나오더라도 이 음봉 자체를 양봉으로 바꿔놓으면 더 좋고, 위아래 돋지 양봉으로 바꿔놓으면 더 좋고, 아니면 이렇게 좀 몸통이 나오는 양봉으로 바꿔놓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 차례 뚫어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준이에요. 이 45,500원은 못 뚫더라도 못해도 42,500원까지는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사실 이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이 더 많아요. 근데 추세 자체가 시작했던 자체가 좀 더 아래쪽이죠, 얘보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거래량이 더 터져서 이 자리까지 왔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얘는 그래도 기존하고 다르게 얘는 상승해주고, 기존 흐름 보면 상승해주고 이렇게 눌렀다가 올라온 그림, 그죠? 쌍봉 만든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주저앉았고, 그리고 이 다음 봉에서는 강하게 양봉 뽑아놓고 그 다음 봉에서 그냥 눌렀어요. 뭐 하면서? 거래량이 더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다시 눌리는 자리가 되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때 거래량 터진 거보다 이 다음날 거래량이 좀 덜 터졌어요. 덜 터졌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음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떨어진 자리가 아직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뭔가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봉 모양이 다르잖아요. 다 양봉 하나 뜨고 나면 음봉으로 밀어버렸는데, 특이하게 이번 달만 모양이 달라. 그럼 여기서 한 차례 조금 더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이번 달에 나왔던 이 저점 자리를 안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깨면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안 깨면 그 다음 달 한 차례 올라올 수는 있겠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이란 기간이 걸릴지언정. 이해되시죠? 자, 주봉상에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치고 올리고 누르고 치고 올리고 눌렀던 자리가 어디? 이 몸통 자리 안 깼죠? 이 양봉 자리도 아직 안 깼죠? 그죠? 이 윗꼬리 자리에서 뭐 했다? 지켜줬다. 그리고 끌어올렸다. 여기서 주봉이 마무리 된다면 뭐 한다? 다음 주 한 주 더 이렇게 조정 받을 수는 있다. 대신 이 저점만 깨지 않으면 뭐 한다? 그 다음 주는 다시 한 차례 반등 나온다 라는 기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다시 일봉상에 들어오더라도 개파락 떨어지고 나서 한번 밀었다가 여기 양봉, 그나마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양봉의 저점을 뭐했다? 갱신하지 않았다. 그리고 올라왔던 이 양봉, 이 자리 위에서 뭐했다? 지지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저점이 어디다? 여기 윗꼬리 달았던, 혹은 이 양봉행 나오고 나서 음봉 나왔던 이 윗꼬리 자리를 뭐했다? 깨지 않았다. 그죠? 한 차례 더 밀릴 수는 있다. 3만원 정도까지 한 차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왜? 위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을 올려다 놔야 된다고요. 이 위로 올려다 놔야 한 차례 쏜다고요. 어디? 36,000원 정도까지는 쏘고 다시 밀릴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맞고 밀렸다가 횡보하다가 올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쏘고 눌렀다가 다시 올릴 거냐, 뭐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상승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구름대 뭐 상단을 타고 쉬엄쉬엄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아직 닿지도 않았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밀렸다가 올라올 거냐, 아니면 횡보하다가 위로 올라탈 거냐, 아니면 한번 올렸다가 누르면서 이렇게 옆으로 갈 거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가 확률은 더 높겠죠. 그런 확률에 베팅을 한 거예요, 저는. 이해되시죠? 아무튼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물량을 털고 나간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부분도 아니긴 한데 슬금슬금 잘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면 뭐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다른 어떤 그림보다. 요때도 한번 눌렀다가 여기서 누르고 이렇게 올라온 그림인데, 얘는 여기서부터 그냥 강하게 이렇게 쏟은 그림처럼 나오거든요. 여기처럼. 그럼 어찌됐든 얘가 죽더라도 눌렀다가 요렇게 쌍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죽어야 물량을 털고 나가는 그림이다 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한번 또 추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눌렀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분산 터지면서. 음봉이 이렇게 강하게 양봉 터지면 분산 터진다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얘는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야 되는데 쌍봉을 안 만드는 이유는 여기서 거래량이 빵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털고 나갔다라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뭐 설거지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미룬 거고, 지금의 자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질 않았다라는 거지. 즉 누군가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끌어올린 사람은 아직 들고 있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해도 어찌됐든 한 번은 더 올려다 놓는다. 요런 자리 37,500원 부근, 혹은 38,000원, 혹은 4만원까지는 못해도 한 번은 올려다 놓는다. 그리고 나서 털고 나가도 나가야 된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어제 그림 보면 아, 얘가 털고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이거 털었거든요. 오늘 털고 나왔는데, 어제 샀어요. 어제 사갖고 오늘 털고 나왔는데, 얘도 이렇게 보면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털고 나가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래량 터지면. 근데 한 가지 이게 반반이죠. 뭐 치킨 뭐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반인 거예요. 얘는 그래도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길게 나오면서 윗꼬리 달면서 음봉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뭐 어제의 그제의 고점 자리, 상한가 자리를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조정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례 더 슈팅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혹여나 눌리더라도 한 차례 더. 그런 기준 때문에 어제 산 거였거든요. 저는 이거 바이넥스. 그리고 오늘 뭐 아침에 다 갭 뜨길래 그냥 얼떨결에 저도 다 팔고 나왔는데 근데 고점에서 팔았어요. 아무튼 팔고 나왔는데 이런 종목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이 음봉을 다 감싸진 못했지만 이 몸통 나왔던 자리를 양봉으로 감쌌죠. 그점 내일 한 번 더 음봉은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양음양음 패턴이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의 자리에서. 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림으로 나왔으니까. 대신 그 물량이 다 나가진 않았다라는 거지, 얘도. 왜? 아직도 얘는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위에서 신고가예요. 그죠? 요런 식으로 차트를 내가 종목을 이것저것 막 보면서 너무 높아서 못 사 라고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고 판단이 돼 있고 대응이 돼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사서 5% 10% 먹나, 이 밑에서 사서 여기서 5% 10% 먹고 파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이 높은 자리에서 쟤 미쳤구나, 저런 자리에서 추천을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는 있는데, 그건 생각의 차이예요. 자신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그냥 이 밑바닥에 있는 거 사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을 때는 뭐 한다? 슈팅이 강하게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 확률 싸움인 거죠. 위험,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듯이 위험할수록 수익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안 위험할수록 수익은 적은 거고. 이해되시죠? 뭐 어찌됐든 웹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점을 아직 안 깼다. 그럼 한 차례 올라올 때 여기를 또 갱신할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맞으면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박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텔콘 RF 제약. 오늘 좀 아쉬웠죠, 텔콘 RF 제약. 이놈의 그 확진자. 하여튼 얘네는 참 시대도 그지같이 타고 맨날 뉴스를 내요. 꼭 타이밍도 좀 타이밍도 꼭 그지 발사계처럼 내요. 얘는 진짜 나중에 상폐될까봐 걱정이에요. 텔콘 RF 제약은 KPM 테크보다 얘가 더 걱정이에요. 저는 똑같은 테마, 뭐 김지훈이 그 양아치가 뭐 이렇게 조물락 거리는 종목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 KPM 테크보다 더 상폐될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사실 보면 얘도 뭐 그지 발사계긴 발사계지만 얘는 그래도 차트가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모습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잖아요. 올랐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을 그려볼 수 있는, 여기까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원을 그려볼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까지는. 그에 반해서 이 텔콘 RF 제약은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중간중간 보면 나 요런 그림 자체가 참 지저분하죠. 진짜 개잡주 차트예요. 동전주 차트. 진짜 동전주에서나 나올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을 얘는 그려요. 1000원짜리 애들이. 그래요. 그래도 이 두 번째 이 저점 자리에서는 지지를 하고 현재 버티고 있는 그림이긴 하고, 오늘 좀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 저기 KPM 테크가 상한가 부근에서 갑자기 물량이 텔콘, KPM 테크, 한일진공, 에스텍파마 다 터졌어요. 한 번에 10% 1분 만에 누가 강하게 던졌다라는 거죠. 그게 뭐 기타 법인인지 투자자 좀 볼까요? 오늘 어떤 새끼가 팔았는지. 기타 법인도 팔았네요. 그 새끼인지 뭐 전환사채 물량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강하게 밀었어요. 밀고 나서 얘가 한 6,300원 정도에서만 그래도 지지가 나왔으면 한 차례 더 올리면서 이 고점 한번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을 뻔 했는데, 얘는 좀 차트가 좀 안 좋게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은 어제 양봉을 다 메꾸는 강한 거래량, 음봉의 거래량이 터진 거고, 요런 자리처럼. 그쵸? 계속 요런 그림이에요. 얘는 갭만 띄었다면 누군가 쳐 민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죠? 요런 모습이 나오니까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만 쳐 노는 거예요. 얘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안에서 박스 쳐놓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쳐하면서 물량을 모으는 건지 뭘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이평선이 밑으로 깔릴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뭔가 이슈가 나올만 하면 취소되고 뭐 어찌됐든 이번에 이슈는 외국 치료제 삼상에 돌입하고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 아시아 판권에 대해서 전체를 160억이었나 160조였나까진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계약을 구두상으로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 서류상의 본 계약은 아직 남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본계약이 남았으면 이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슬며시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기존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슬며시 더 밀리지는 않을 거고 올라올 수는 있다. 하지만 걱정해야 될 거는 이놈의 회사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실적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기보다는 글쎄 제가 테코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KPM테크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로 이게 말 그대로 주식으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주식으로 전환사채 발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이자나 이윤 그걸로 해서 회사를 쳐 돌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발목 잡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중에 크게 슈팅이 나오면 그 이후로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종목 중에 한 개, 두 개가 텔콘 KPM테크예요. 왜? 종목 수가 많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가도 올라가고 내가 사야 될 한 주 살 때 10,000원 들어갔던 게 20,000원, 30,0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환사채가 말 그대로 유통 물량이 많아지면 올라갈 때 못 가요.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가스주 같은 걸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가스주가 테마가 상승할 때 맨 처음에 갔던 게 뭔지 알아요? 동양철관이에요. 동양철관.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화성밸브로 대장이 바뀌어요. 왜? 얘는 호가창이 그렇게 유통 물량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하지만 동양철관은 유증 뭐 해가지고 한 호가에 최소 10만주에서 10만주까지 걸려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1,000원에서 2,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호가창이 너무 잔뜩 쌓여져 있으니까. 뭐 지가 삼성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실적이 막 단단하게 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발목 잡을 애들일 거니까 그때는 그때 얘기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강하게 밀려 내려왔다. 그리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기존에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에 중간값도 얘는 좀 이탈을 한 그림이거든요. 이탈은 했지만 그래도 밑에서 올라오면서 그나마 매수매도 이거 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나마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양봉이 나왔던 이 밑바닥 자리 여기 그리고 요 자리 그리고 혹여나 더 밀리더라도 여기 여기 요 자리네요. 요 자리 5,500원 이거 5,700원 혹은 5,5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는 있어요. 한번 밀릴 수 있지만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어디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확인할 거다. 6,200원이나 6,400원 부근까지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대신 거래량이 좀 들어온다라는 기준으로 따지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거다. 왜? 얘는 이 자리도 아직 못 찍었다. 7,540원. 오늘 이 자리까지 찍고 밀려도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KPM테크가 그렇게 되면 상한가를 가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VI이 걸리자마자 그냥 쳐 밀었거든요. 10%를 밀었고 이제 본계약이 남았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구두 계약만 한 거예요. 아직 본계약 사인 안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뭐 비보존 이슈도 뭐 7월인가 6월 달에 한번 어디야 코스닥인지
코덱스인지 어디에 뭐 상장시킨다고 했다가 그게 그 상장 시점 돼서 연기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밀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주가가 다시 밀린 거란 말이에요. 요 자리인가 길 거예요.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계약을 할 거라고 얘기해놓고 그걸 안 하게 되면 내려앉는다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도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 회사 자체가 양아치라, 오너가 양아치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인 거예요. 지금 요때였나 보다. 이게 비보존이네. 이게 10월 11월달 요때가 비보존이네요. 이게 취소되면서 이 하한가를 맞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올려다 놨다가 다시 누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러면 뭐 어찌 됐든 얘는 요때 하락하고 나서 이슈가 있으면서 만들었던 요 그림. 그럼 지금의 자리가 이 위죠. 그러면 요 자리도 아직 못 갔어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는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준인 거예요. 그럼 못해도 여기 7,540원을 한번 찍어야 되지 않냐. 야,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야, 양심상 여기는 한번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대신 이제 여기서 그만큼 횡보를 하다 보면 이제 위에는 이평이 밑으로 깔릴 거예요. 그때 튈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이 본계약 이슈를 가지고 올릴 거냐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섰다라는 것만 뭔가 뭐라 그럴까요?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에 그래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할 수 있듯이 그냥 거기에 기준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자, 월봉도 8,000원 정도까지 한 열려있죠. 2평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죠? 8,000원. 주봉은 6,300원 아까 그 자리죠. 위에서 내려오는 자리. 그럼 여기서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이게 맞고 만약에 이슈가 없고 거래가 안 터지면 이 밑에서 흐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요런 자리만. 그러니까 6,3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가 없을 시에는. 거래가 올라와야만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디 못해도 7,000원까지는 그리고 웬만하면 한번 뚫어줘야죠 이번에는. 그리고 여기서 지지하면서 다시 한 차례 요런 그림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겠냐. 왜? 내려왔다가 올렸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그림이잖아요. 이런 그림. 여기서 한번 올렸으면 여기서도 한번 올리고 죽더라도 죽어야 되는 게 그림이 모양이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KPM을 다 안 털었어요.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반 팔고 나머지 반은 안 팔았어요. 사실 뭐 팔 생각도 없었지만 좀 더 보고 싶어서 팔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혹여나 기대를 했던 게 어제 에스텍 파마까지 상한가를 갔으면 올 상한가가 될 뻔했는데 걔는 풀렸거든요. 못 갔거든요. 그래도 KPM 테크는 점상을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했는데 이놈의 전환사채 기타 법인 새끼들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8시 40분에는 상한가 물량이 차면서 이거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하다가 결국에는 한 15%였나요? 그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쳐 밀려갖고 내려오니까 당연히 오늘 반 팔고 다음에 또 내일 또 이렇게 막 가면 요새 막 진원생명과 엑세스바이오 그 다음에 뭐 휴마시스 우리들 제약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혹연한 기대를 했던 거였죠. 저도 근데 뭐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하락을 한 자리만큼 얘도 어느 정도 이제 요 정도 오면 뭐한다? 횡보한 자리가 끝난다. 그러면 이제 뭐한다? 추세를 한번 돌려야 된다. 그때 요런 자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요 자리죠. 그 자리가 딱 기존에 딱 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 이슈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안 한다고 하고 다시 내려놓은 거죠.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은 거죠. 단기적으로 용돈벌이 지들이 하고 나간 거죠. 이래나 저래나.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구름대도 밑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니까 한번 이렇게 갔다가도 뚫고 올려다는 놓고 한번 여기까지 또 만원까지는 한번 못해도 3,000장을 한번 만들자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준인 거고. 그죠? 기존에 여기 상승됐던 자리, 그리고 상승, 그리고 하락이다라고 치면 여기는 한번 올려다 놔야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좀 기대해 보시고, 대신 얘 이 자리 5,4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오면 돼요. 5,400원. 뭐 좀 길게 보면 이 자리긴 한데, 굳이 이 자리까지 밀리면 진짜 오래 걸리겠구나, 한 번 더 내려앉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인 거고, 다시 올렸던 걸 내렸다가 올려다 놨으면 다시 눌릴 때는 요런 자리, 여기 위아래 꼬리 나왔던 자리 있죠. 6월 17일날 여기에 저점이 5,210원이에요 5,210원이 여기거든요. 5,210원이 여기거든요. 이 자리까지 못하더라도 뭐 여기 윗꼬리 나왔던 자리는 5,400원, 요런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5,400원 이해되시죠? 거기만 지켜주면 뭐한다? 슬금슬금 올라온다. 못해도 6,3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해도 거기에 지금의 그 이슈가 이어진다면 다시 7,000원 위로 올라올 거고, 밀렸을 때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 소량씩 물타기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기준 잡고 대응해서 빠져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제로투세븐, 화장품 관련주죠. 맞나요? 예전 중국 화장품 관련주로 제가 예전에 참 좋게 봤던 종목이거든요. 요런 자리 때는 그랬는데, 얘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건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닥까지 다 내려앉혀놨어요. 월봉 한번 볼까? 구름대 타고 그냥 질질질 흘렀네. 뚫고 못 올라가고 매물 소화를 못하고 그냥 흘러내렸네요. 자, 일단 월봉상에 보면 윗꼬리 다 잡아 떼더라도 얘는 이렇게 추세가 잡혔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던 걸 그나마 이제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죠? 아직까진. 그럼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는 지지를 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은 아직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이 추세를 뚫고 올라서지 못한다라는 기준인 거죠. 몸통 기준으로만 봐도 돼요. 윗꼬리 굳이 확인할 필요 없고, 윗꼬리까지 확인하면 이런 기준이 나오는 거죠. 이런 기준까지 가려면 뭐 해야 돼?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기준인 거고, 단기적으로 얘 조금 매수를 해봐도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이 밑에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 자리 한 7,700원 혹은 7,800원 정도를 올라타는 그림이 나오면 얘는 그래도 추세를 한번 바꾸겠구나, 그럼 다시 올라오면서 10,000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맞고 다시 눌려서 이 8,000원대나 7,500원대 지지를 또 해주면 다시 한 차례 또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런 모습이에요. 얘는 뭐 지금의 자리가 나중에 뭐 하나의 점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제로투 세븐이라는 종목이 중국 화장품 관련이 맞나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통이네요. 뉴스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 왜 이렇게 빠졌어? 얘는 또 호가창도 그렇게 안 두껍거든요. 대주주가 80%를 가지고 있죠. 유통 물량이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보면 품절주예요. 그러니까 그 한알령이 풀리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코스메틱 화장품도 하네요. 패션, 화장품, 뭐 기타 등등 뭐 다 하는 것 같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네요. 영업이익률이 3월달 2020년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좋아졌는데, 유아복 화장품 위주. 얘는 참 회사도 나쁘지 않네요. 제로투세븐이 애기들 용품이다. 맞다. 그죠? 예전에 아가방, 메디앙스 갈 때 제로투세븐도 좀 많이 움직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생각나네. 메디앙스 마지막으로 거래하고 10,000 얼마에서 팔고 그 뒤로 쳐다도 안 봤더니 9,000 얼마에서 상패되는 거 보고 진짜 믿고 투자할 만한 주식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림인데,
자, 뭐 어찌됐든 이 종목은 일단 바닥은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죠? 바닥은 확인을 했지만 추세 자체가 밑으로 내려 꽂는 추세예요. 이게 즉 이슈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이 중국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좀 움직이기도 하는데 얘는 유아 쪽에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유아 쪽에. 그러니까 남들 화장품주들 갈 때 못 갔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에 비해서 아가방 컴퍼니를 한번 볼까요? 아가방 컴퍼니 똑같죠, 차트가. 그죠? 제로투세븐하고 아가방하고 똑같다. 즉 유아 관련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게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차례 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코로나가 예방이 되면서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고, 기술적 반등은 고점하고 저점 대비 어느 정도 50%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리죠, 항상. 그죠? 50% 정도 기술적 반등, 30에서 50% 반등이 나오고 특별한 게 없으니까 여기서 강한 애들은 이평선 위로 올려다 놓고 지지받았다가 날아가는 거고, 얘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평선을 위에다 깔아놓고 흐물흐물 하다가 이슈가 떨어지면 밀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평선을 계속 위에 있는 이평선 밑으로 쳐맞고 내려가면서 이 구름대를 뚫지 않고 그냥 따라 내려가는 그림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죠? 그러면 다시 이 저점과 대충에 대한 고점 잡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고점이 여기서 나왔죠. 그러면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 정도가 어디예요? 여긴가? 좀 더 내려와야 되나요? 요 정도 맞나요? 대충 맞죠? 다시 이걸로 그어볼까? 헷갈리니까. 고점 잡고 저점 잡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 여기죠. 그죠? 이슈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상승한 거에 대해서 50%를 반납시켜 놓은 거예요. 상승한 자리만큼 하락을 또 했고, 기준으로 잡으면 올라온 만큼 내려왔고, 대략적으로 요 자리에서 요 정도 자리까지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요 정도 자리까지 하락, 여기구나. 여기까지 상승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락. 그러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3개월, 6월달부터 8월달까지 거진 3개월이죠. 그죠? 그럼 얘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맞춘 거예요. 올라온 거에 대한 50% 반납, 그리고 올라온 기간만큼 하락.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슈가 없으니까 그 패턴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얘는 제로투스웨븐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소형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들이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뭐 어찌됐든 저점은 확인했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기보다 이젠 옆으로 횡보할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려왔으니까 횡보 좀 해주고 튀어 오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거냐인데, 요렇게 올라가기보단 지금의 자리는 그냥 요 자리까지 박스 쳤다고 보시고, 요렇게 하나, 그 다음이 요렇게 하나, 이렇게 보시고 이 자리에서 위아래 횡보를 좀 하다가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지금의 자리는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런 큰 박스권이 요런 큰 박스권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박스권의 중간값이 딱 요 자리인 거잖아요. 그죠? 그 자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여기 바닥 다졌으니까 이 밑으로 다시 한 차례 깰 확률은 뭐하다?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얘는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지만 바닥권이라고 무조건 튀어 올라올 만한 그림은 아니다. 아직 이슈가 없다. 즉 뭐 중국과 관계 개선이라든지, 어차피 유아 쪽이긴 하지만 얘 한한령이 풀리면 얘도 약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중국 쪽도 관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한번 받으면 또 한 차례 올라온다. 어디까지? 이런 자리까지 9,000원대까지 한 차례 올라왔다가 또 뭐한다? 눌린다. 눌렸을 때 여기 아까 중간 깎았던 그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조금 더 행보해주다가 올라오면 어디? 요런 자리 또 한번 확인하러 가요. 이해되시죠? 얘에 대한 평균적인 거래 자리가 지금 딱 보면 여기에요. 9,000원 9,000원이 중심값이에요. 얘는 요 자리가 뭐하는 자리? 아이씨 뭐야, 요 자리가 9,000원이 이 종목에 대한 중심값이에요. 중심값. 이 위에서 노냐 밑에서 노냐 위에서 노냐, 얘는 기존엔 위에서 놀았다라는 거죠. 위에서 놀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두 번 찍고 그 다음에 올라온 만큼 눌렸으니까 한번 내려앉고, 그죠? 그런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값을 9,000원으로 보고 싶어요. 즉 지금의 자리로는 횡보 혹은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거나 이슈를 받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 즉 9,000원 위로 올라섰을 때, 그 위로 올라서서 지지받았을 때가 뭐다?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구나라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슈팅이 뭐한다? 강하게 쏟아낸다. 강하게. 그죠? 이 자리 위로 올라와야 슈팅이 그나마 20-30% 이상 나와요. 20-30% 이상. 뭐 여기는 뭐 엄청 크게 나왔지만, 그죠?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게 아닐 거면 이 올라왔던 자리만큼 한번 내려앉아야만이 그런 슈팅이 한번 나온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죠? 다시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런 그림처럼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9,000원 위로 올라서서 빵 하고 터치는 그림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 어떻게 보면 요런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한번 눌러놓고 맞고 떨어져서 이 밑에서 횡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좀 횡보 2-3주 한 달 정도 해주다가 다시 쳐 올리면서 그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요런 데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 상담 중에 이제 끝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좀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좀 투자자들 좀 볼까요? 그쵸? 외국인이 하나도 없네. 개관이 다 팔았네요. 얘네가 좀 돌아와야 돼요. 이 새끼들이. 양쪽에 이 새끼들이 좀 들어와야 얘는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때까지는 좀 박스권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좀 시간이 길었네요. 4개밖에 안 됐지만 시간이 좀 길었다. 그렇고 내일은 제가 방송이 없고요. 다음주 월요일 이 시간 9시 반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 내일 코로나 확진이 좀 300명 밑으로 또 다시 빠졌으면 300명대로 다시 내려앉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일도 내일은 시장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아무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녹화 마무리 할게요.